네, 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장 열리기 전에 커뮤니티 통해서 이제 포스코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좀 추세가 이제 기존 주도주, 언택트 쪽이 좀 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가에서 싼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상승을 하고, 자동차가 상승을 하면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철강 회사, 철강 쪽도 이제 업종 순환매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를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 좀 빠르게 오늘 좀 올라와서 추가 상승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막 엄청 좋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날라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요 정도? 23만원 정도. 여기가 이 갭이 있던 구간입니다. 이 갭을 좀 메꾸러 오는 정도의 상승 정도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저가에 외국인이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것을 종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속 이게 외국인 보유 수량인데요. 계속적으로 여기 이 점에서부터 계속 매도가 나오다가 이 구간에서부터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 그런데 이제 기간이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를 잡아놨는데 오늘 양매수가 나오면서 이 주가를 띄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경기주가 실적이 좋지 않아서 여태까지 계속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도주들이 너무 비싸니까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싼 주식들을 좀 모아서 이제 너무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쪽은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좀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8시 10분 정도 됐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외국인이 계속 모아가는 종목들,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계속 저가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다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도주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이 경계감, 이 부담감 때문에 이쪽으로 좀 일시적으로 모이는 건데 역시 종목들이 막 고점으로 막 날아가는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10%에서 15% 정도 요 정도 이제 상승은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긋지긋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조선주 오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죠. 거래량도 살짝 늘면서 요 당분간은 이제 요런 저가에 있는 쪽들 싼 경기주가 조금 이제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하는 보는 관점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하실 점이 이쪽 군이 주도주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얘네들이 막 날아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쪽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수익률 게임 정도로 나오는 것이고 이게 끝나면은 다시 기존 주도주 쪽으로 다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식은 실적입니다. 하지만 이쪽은 실적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 게임의 이 축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른 쪽이 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그 오뚜기 이 고점을 돌파하면은 이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뚜기도 음식료 쪽이 많이 올라가는 와중에서 오뚜기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죠. 하지만 오뚜기도 장사가 잘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이제 좀 뒤늦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도 보면은 많이 오르지 못했죠. 반면에 이제 제일제당, 뭐 농심, 하이트진로, 다른 음식료 쪽은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뚜기도 이제는 관심에
가져도 된다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오뚜기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이유가 어제 시장에서 다우존스 1.3%가 올랐는데 나스닥은 0.39%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오른 이제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경계를 갖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다우지수에 있는 편입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좀 고점에 있는 주식들은 조금 처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싼 주식들을 현재 시점에는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경기주는 보지 마시고 주주 쪽으로 계속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제 저가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관점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제 9월이 오기 전에 그 뭐 한 2주 요 정도의 이제 수익률 게임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수익률 뭐 10% 정도 생기면은 역시 차익 실현 관점입니다.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 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수익률 게임의 축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우지수를 보면은 다우지수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돌파를 했는데 여기 이제 코로나 전에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갭이 있는데 요 정도의 목표치가 다우지수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갭을 메꿔주러 지금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뭐 한국전력, 금융주들 계속 오르지 못한 쪽이 올랐죠. 이쪽에 목표치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관점으로는 말씀드린 부분은 동일합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 10% 20%씩 오를 때마다 급등한 종목들 신고가를 내고 5G, 2차전지 모두 동일합니다. 코스닥 종목들 많이 오른 쪽은 8월 상승장에서 조금씩 챙겨주시면서 어느 정도 현금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의 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고요. 이제 자동차랑 언택트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세게 나오죠. 시세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테슬라가 움직이니까 현대차가 이제 테슬라처럼 될 거다. 현대차도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수소차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차랑 테슬라는 다릅니다. 현대차는요, 적어놨는데요. 현대차는 원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를 개발해서 현대차가 판매를 합니다. 매출에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전기차 초반에는 있을 수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대가 오고 수소차 시대가 와서 내연기관이 사라지면 현대차는 원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팔리지 않고 이쪽에서 매출이 나오니까 큰 매출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뭐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크게 변함이 없죠. 원래 자동차를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 점유율이 아예 없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3% 정도 올라왔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현대차와 테슬라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움직여서 LG화학은 인정합니다.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LG화학은 배터리 시장에서 신규적으로 진입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이고
하지만 현대차는 원래 자동차를 팔고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현대차 중에 고객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동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전기차를 사면 내연기관차는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현대차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시세를 줄 때마다 이제 분할 매도로 조금씩 챙겨주시면서 가는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의 보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지속적이고요.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계속 사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제 거래량까지 죽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셀트리온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같은 관점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이때 이제 50% 차익 실현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서는 매수 계속 물어보셨을 때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밑으로 나오던 위로 나오던 방향을 보여주면 그때 진입을 하겠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밑에서 매수를 했고 다시 끌고 오고 있는데 카카오도 지금은 확인하고 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수급이 지금 정체되어 있고 개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크게 뭐 큰 상승이 있거나 큰 하락이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도 많이 하락을 했죠. 역시 방향이 위던 아래던 나오면서 뭐 거래가 증가를 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막 3, 4% 그렇게 오른다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못 먹어도 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확인 사살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현재 과열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과열권에는 상승률이 큽니다. 막 이 종목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출렁이면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도주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을 보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요. 시장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본다면 11월 미국 재선 요 정도까지 1차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면은 12월 연장이 되면 뭐 1월 정도까지. 하지만 이제 9월 공매도 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시점은 뭐 이제 차이가 있죠. 한번 이번에 지금 이 과열 구간이 뭐 역시 당장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오고 한번 출렁이고 그 시점에서 이제 연말까지 가는 흐름에 여기에서 주도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거라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열 이후에 한번 출렁이는 이런 모습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죠. 많이 오른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을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가자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확인하고 한 3, 4% 비싸게 사도 저점은 정확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확인을 하고 한 3% 정도 상승했을 때 거래도 많이 증가하고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사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댓글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 나는 대로 이제 댓글 계속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